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 햇살론 카드에 관한 소식을 접한 것은 작년 이른 봄입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추진에 관하여 2021년 4월 11일이었네요. 당시에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본 다음에 블로그에 일단 그 소식만 제가 잠시 이렇게 좀 썼었거든요. 저신용자 햇살론 카드 업계 부담 낮을 것. 당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 업계하고 이 햇살론 카드에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 햇살론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이 민간 카드사에서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서줘가지고 소액으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주자라고 추진을 했던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행여나 이제 카드 대금을 이제 카드 발급에서 사용하는 저신용자들이 갚지 못하게 되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손해가 없다, 그러니 발급을 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웠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카드 대금 장기 연체가 이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부 그 손해를 메꿔주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를테면 뭐 카드 하루 이틀 연체하거나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은 그 연체에 대한 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카드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금융위원회하고 카드사하고 실랑이를 좀 하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햇살론 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자 보도 자료예요. 제목: 최저 신용자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안 3월 31일 발표에 따라서 햇살론 카드를 출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 신용자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받아 편리하게 결제, 자금 이용 가능. 햇살론 카드는 연간 가처분 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및 신용교육을 이수한 서민이 이용 가능. 햇살론 카드는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에서 취급하며 10월 27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 가능. 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개인회생 및 신보기 채무 조정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햇살론 카드 보증 신청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중인자,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뭐 워크아웃이든 프리워크아웃이든 이런 채무 조정을 이용 중인 자들도 일정 기간 연체 없이, 그러니까 법원 변제금으로 치자면 미납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햇살론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들도 신청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햇살론 카드를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결국에는 빚 때문에 카드 대금이든 대출이든 이런 것 때문에 개인회생까지 갔던 사람이 무슨 또 카드가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개인회생 준비하고 이제 막 신청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카드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대출 안 받고 살 거예요, 이런 다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초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개인회생 초기에. 저는 이미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받고 만 2년을 넘게 변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 햇살론 카드든 뭐든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개인회생 기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회생자들은 개인회생 법에서 정한 생계비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인이에요. 그래서 월 생계비가 제가 이제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과 불편, 그 다음에 불이익을 겪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알뜰하게 살아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내고 그 생계비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알뜰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뭐 내 유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 자동차 정비를 한번 한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냥 엔진 오일 갈고 뭐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해도 그 돈이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병원을 가게 되었든 하여튼 뭔가 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적으로 뭔가 상품 매입을 하거나 뭔가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몇만 원 이런 게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몇십만 원 뚝딱이고 경우에 따라서 막 100만 단위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생계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지출을 한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과 2-30만 원만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생계비 안에서 한 번에 2-30만 원이나 되는 여윳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정비를 하거나? 쉽지 않아요.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를테면 고정 지출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월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신비, 인터넷,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건 줄여지질 않아요.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도 결국엔 내가 먹는 거 줄이거나 혹은 뭐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덜 먹거나 이래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몇십만 원씩 되는 지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도 하고 살기는 해요. 지금도 뭐 이를테면 몇 달 전에도 제가 뭐 영상 촬영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렌즈를 사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렌즈 하나 막 60만 원씩 하고 이랬어. 그냥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 여윳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개인회생자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신용자나 이런 사람들 가족 카드를 쓰거나 친구 카드 쓰거나 어쨌거나 카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예 현금만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게 또 뭐냐면은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내 업무, 내 사업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매입 비용, 그 다음에 비품 구입 이런 것들, 경비 쓰고 한 것들이 세무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명의의 카드로 썼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비용 정리, 즉 뭐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 개인으로 뭐 근로자가 되었든 누구든 그래서 매입 비용 공제나 이런 것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아마 공감할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뭐 좀 있겠지만은 없을 때는 내가 가진 사업용 계좌를 다 털어봤자 돈 10,000원도 없는 날도 있고 해요. 하지만 또 이 일은 꾸역꾸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카드로 씁니다. 일단은. 그런 다음에 뭐 돈 들어오고 이러게 되면은 지인 카드 대금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내 업무적 지출로서 비용 처리는 하지 못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체크카드, 즉 현금카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금카드는 할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꼭 뭔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뭐 사행성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카드사의 그 포인트니 뭐니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저는 사실 그딴 건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런 것들은 신용상의 우리가 편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편익은 저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거든요.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거나 결국에는 4대 보험료의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햇살론 카드가 나와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는 과거에 어떤 그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잘못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카드는 죄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던 거지. 적어도 개인회생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방송들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무슨 뭐 카드를 가지고 엉뚱한 소비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건 뭐 없었어요.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햇살론 카드를 카드사들과 협의해가지고 출시해 준 것을 저는 정말로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신용자뿐만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신복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청 자격이 일단은 되는 거니까는요. 자, 그러나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일단은 이제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개인회생자로서의 입장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구체적인 햇살론 카드의 신청 자격하고 신청 방법, 개인회생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